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기막힌 부부애와 지혜가 담긴 조선 시대의 전설이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에 이천석이라는 선비가 살았사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청렴결백하기로 이름난 양반가로서 비록 벼슬은 높지 아니하였으나 논밭이 넉넉하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였사옵니다. 천석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학문을 닦는 한편 농사일에도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더이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최부자라는 탐욕스러운 자가 있었으니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같은 악독한 인물이었사옵니다. 최부자는 관가의 아전들과 결탁하여 온갖 비리를 저질렀으되 겉으로는 선량한 양반 행세를 하며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더이다. 어느 가을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저녁 무렵이었사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신복인 마당쇠를 데리고 이천석의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더이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천석의 기름진 논밭과 기와집을 향하고 있었사옵니다. 이봐라, 마당쇠야. 최 부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사옵니다. 예, 나리. 분부하시옵소서. 마당쇠가 허리를 굽히며 대답하였더이다. 저 이천석이라는 자가 가진 논밭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들리는 바로는 논이 20마직이요 밭이 10마직이라 하옵니다. 게다가 산에는 밤나무와 대나무 숲이 빼곡하다 하옵니다. 그뿐이 아니로다. 저놈의 집 곳간에는 쌀이 수백 섬이요 장독대에는 장과 간장 항아리가 즐비하다 들었다. 아, 저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건만.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탐욕이 가득 담겨 있었사옵니다. 그는 이미 마을의 여러 집안을 음흉한 꾀로 파산시키고 그 재산을 빼앗은 전력이 있었더이다. 하오나 나리, 이천석 나리는 워낙 빈틈이 없기로 소문난 분이옵니다. 학식도 높고 처신도 바르니 함부로 손댈 수 있겠사옵니까? 마당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뢰었더이다. 그래서 내가 더욱 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가 왔느니라. 최 부자의 눈이 번뜩였사옵니다. 무슨 기회 말씀이시옵니까? 들어보니 저놈의 아내 버들이가 이제 곧 해산할 달이 되었다 하더라. 바로 그때가 기회로다. 최 부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사옵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 내가 관가의 아전들을 시켜 이천석의 집안에 부정한 기운이 서렸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그러면 저놈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을 터이니 만삭의 여인이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결국 모자가 죽거나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요. 그러면 이천석은 후사가 끊기게 되는 것이로다. 아, 그렇게 되면. 그렇지. 후사가 없는 집안의 재산은 마을의 유지인 내가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저놈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빈문서며 가짜 증서를 들이밀면 어찌하겠느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최 부자의 계략은 실로 악랄하고 치밀한 것이었사옵니다. 마당쇠는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었으나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더이다. 자, 그럼 당장 내일부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거라. 이 천석의 집에 까마귀 떼가 모여들었다. 밤마다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 따위의 소문을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 슬쩍 흘리는 것이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날이.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달빛만이 쓸쓸히 대지를 비추고 있었사옵니다. 한편 이천석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더이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여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아내 버들이가 만삭의 몸으로 조심스레 차를 들고 들어왔사옵니다. 아니요, 별일 아니니 염려 마시오. 그보다 몸조리는 잘하고 계시오? 예, 서방님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사옵니다. 곧 건강한 아이를 낳아 서방님께 기쁨을 드리겠나이다. 머드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사옵니다. 천석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였더이다. 최 부자가 우리 집안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조만간 무슨 수를 쓸 것이 분명하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천석은 밤새도록 궁리하고 또 궁리하였사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으니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더이다. 며칠이 지나자 최 부자의 계략대로 마을에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이천석 날이 되게 까마귀 떼가 지붕에 앉았다던데. 그뿐인가요? 밤마다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던 거요. 아이고, 만삭인 사람이 있는 집에 그런 일이 생기다니. 필시 부정한 일이 있을 게야. 아낙네들은 수군수군 모여서 소곤거렸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사옵니다. 천석은 이 모든 것이 최 부자의 계략임을 알고 있었으나 소문을 막을 방법이 없었더이다. 어느 날 아침 천석은 아내 버들이를 방으로 조용히 불러싸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소. 천석의 표정이 너무나 엄숙하여 버들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서방님, 최 부자가 우리 집안을 노리고 있소. 그 자는 이미 관가의 아전들과 결탁하여 당신과 아이를 해칠 계략을 꾸미고 있소이다. 어머, 그런 일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집에서 내쫓는 척하는 것이오. 머드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사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부터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내쫓을 것이오. 그래야 최 부자가 안심하고 다음 수를 쓰지 않을 것이오. 만약 내가 당신을 지키려 한다면 그 자는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해칠 것이오. 하오나 제가 어찌 만삭의 몸으로. 염려 마시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소. 당신이 갈 곳도 살 길도 마련해 두었으니 나만 믿으시오. 천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요.
잠시만 참아주시오. 장면 3 가혹한 연극의 시작. 그날 오후 천석은 일부러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우물가에서 큰 소리로 아내를 꾸짖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이보시오 버들이. 당신은 대체 이 집안을 어찌하려는 것이오? 천석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고 거칠게 만들었사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기 시작하였더이다. 서방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머드리도 남편의 뜻을 알아차리고 연기를 시작하였으되 그녀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사옵니다. 만삭이 되도록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집안의 온갖 흉한 기운을 불러들였으니 당신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소. 서방님,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곧 태어날 터인데.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저런, 이 천석 나리가 저렇게 화를 내시다니. 아무래도 그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만삭인 며느리를 내쫓다니 필시 무슨 큰 잘못이 있었겠지. 천석은 아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사옵니다. 잠시 후 그는 광에서 메주 2덩이를 들고 나왔더이다. 이것이나 가지고 가시오. 이 메주라도 삶아 먹든지 팔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천석은 메주를 버들이의 품에 던지듯 안겼사옵니다. 메주는 놀랍게도 무척 묵직하였더이다. 서방님, 정녕 저를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머드리는 메주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였사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천석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였으되 그는 끝까지 냉정한 척 연기를 이어갔더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천석은 대문을 활짝 열고 아내를 밀어내듯 하였사옵니다. 버들이는 비틀거리며 메주를 안고 대문 밖으로 나섰고 천석은 쾅 하고 대문을 닫아버렸더이다. 담장 너머에서는 최 부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사옵니다. 크크크, 드디어 내 계략이 먹혀들었구나. 이제 저 집안은 끝장이로다.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사옵니다. 대문을 닫은 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부인, 용서하시오. 이것이 당신과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오. 머드리는 메주 2덩이를 품에 안고 산길을 헤매었사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가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더이다. 아이고, 이 몸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머드리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인한 여인이었더이다. 슬픔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버들이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였사옵니다. 동굴 입구에는 마른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었더이다. 여기서 하룻밤을 나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머드리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메주를 내려놓았사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낙엽을 깔아 자리를 만들었더이다. 장면, 이 메주 속의 놀라운 발견. 달빛이 동굴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사옵니다. 버들이는 메주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더이다. 그래도 서방님이 주신 마지막 것이니
소중히 간직해야겠구나. 머드리가 메주의 흙을 털어내려고 손으로 쓸어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사옵니다. 어라, 이게 웬일인고? 메주치고는 너무 가볍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메주는 콩을 삶아 빚은 것이라 묵직한 것이 정상이었으되 이 메주는 마치 속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더이다. 혹시 머드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메주를 손으로 눌러보았더이다. 그러자 메주 한쪽이 살짝 움푹 들어가면서 틈이 생겼사옵니다. 이건 메주가 아니로구나. 머드리는 조심스럽게 메주를 쪼개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러자 메주 겉은 진짜 메주로 만들어져 있었으되 속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더이다. 장면 3 서찰에 담긴 진심.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황금 몇 냥과 서찰 한 통이 들어 있었사옵니다. 머드리는 서찰을 펼쳐 읽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달빛 아래서 남편의 글씨가 또렷이 보였더이다. 사랑하는 나의 부인 버드리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내 계획대로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것이요. 먼저 오늘 낮에 당신에게 한 모진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오. 최 부자라는 악당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소. 그 자는 당신과 뱃속의 아이를 해칠 계획을 세웠다는 밀정의 정보를 들었소이다. 만약 내가 당신을 지키려 한다면 그 자는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오. 그래서 나는 이런 연극을 할 수밖에 없었소. 당신을 내쫓는 척함으로써 최 부자를 안심시키고 그동안 내가 관가에 그자의 악행을 고발할 시간을 벌려는 것이요. 이 메주 속에 든 황금으로 산속의 은거처를 마련하고 몸조리를 잘하시오.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주시오. 나는 반드시 최 부자를 처벌하고 당신을 다시 집으로 모셔올 것이요. 두 번째 메주 속에는 더 많은 금과 은이 들어있소.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시오. 그리고 이 서찰을 읽고 나면 불태워 주시오. 한 달만 기다려 주시오. 한 달 후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 천석 올림. 머드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사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더이다. 서방님, 저를 지키시려고 그런 모진 연기를 하셨군요. 머드리는 서둘러 두 번째 메주도 열어보았사옵니다. 첫 번째 메주보다 훨씬 더 많은 황금과 은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쪽지가 하나 더 있었더이다. 이 근처 30리쯤 가면 옥녀봉이라는 산이 있소. 그 산 중턱에 비구니가 거처하는 작은 암자가 있소. 그곳의 해심 스님은 나의 은인이시니 이 쪽지를 보이면 기꺼이 당신을 보살펴 주실 것이오. 부디 그곳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으시오. 머드리는 가슴이 벅차올랐사옵니다. 서방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아, 이 어찌 고마운 일인가. 그녀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사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더이다. 서방님, 염려 마시옵소서. 저는 이제 안심이옵니다.
반드시 건강한 아이를 낳아 서방님께 기쁨을 드리겠나이다. 한편 천석이 아내를 내쫓은 지 며칠 후 최 부자는 드디어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마당쇠야, 이제 이천석 그놈이 슬픔에 잠겨 있을 터이니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슨 계교를 쓰실 작정이시옵니까? 내가 관가의 아전을 매수하여 가짜 빈 문서를 만들어 두었느니라. 이 문서에 따르면 이천석이 나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이 되지. 그놈이 정신이 없을 때 이 문서를 들이밀면 어찌하겠느냐? 허허, 나리의 계략은 참으로 치밀하시옵니다. 최 부자는 만면에 간사한 웃음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사옵니다. 하지만 천석은 결코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사옵니다. 아내를 보낸 그날부터 그는 은밀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더이다. 천석은 마을의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최 부자가 저지른 악행의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이봐요, 김첨지. 3년 전에 최 부자가 당신 땅을 빼앗을 때 그 가짜 문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오? 아, 그거라면 아직 간직하고 있지요. 억울하여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것을 제게 맡겨 주시겠소. 반드시 최 부자를 응징하는데 사용하겠소. 천석은 이렇게 하나둘씩 증거를 모았사옵니다. 최 부자가 위조한 문서들, 뇌물을 준 기록들, 협박 편지들, 모든 것이 하나씩 천석의 손에 모여들었더이다. 장면 3 암행어사의 등장.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사옵니다. 들었소.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이 지방으로 내려온다는구려. 정말이오? 어느 고을로 간다는 소문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탐관오리들을 색출하러 온다더군. 최 부자는 이 소문을 듣고 잔뜩 긴장하였으되 곧 안심하였사옵니다. 나는 관가의 아전들을 다 매수해 두었으니 설마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사옵니다. 천석은 이미 은밀히 한양의 지인을 통해 암행어사를 이 마을로 유인하는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최 부자는 드디어 이천석을 찾아왔사옵니다. 손에는 가짜 빈 문서를 들고 있었더이다. 이보게 이천석, 오늘은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 왔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 부자님? 천석은 일부러 풀이 죽은 척 연기하였사옵니다. 허허,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 부친께서 생전에 나에게 큰 빚을 졌었지. 여기 문서가 있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최 부자가 가짜 문서를 펼쳐 보이며 간교한 미소를 지었사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자네는 나에게 은 1000냥을 갚아야 하네. 하지만 자네가 돈이 없는 것을 아니 이 집과 논밭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겠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부친께서 그런 빚을 지신 적이 없는데. 증거가 여기 있지 않은가?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자, 어서 이 양도 문서에 도장을 찍게. 최 부자가 미리 준비해 온 양도 문서를 꺼내 들었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사옵니다. 잠깐. 천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위험 있게 변하였사옵니다. 최 부자, 그 가짜 문서를 내려놓으시오. 뭐라고?
가짜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며 위풍당당한 관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사옵니다. 바로 암행어사였더이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사또가 마패를 꺼내 들자 최 부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사옵니다. 어사또. 최 부자.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가짜 문서 위조, 뇌물수수, 불법적인 재산 탈취, 관가 아전 매수. 내 놈이 저지른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구나. 천석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사옵니다. 어사또, 여기 제가 모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최 부자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입니다. 천석은 그동안 모아온 문서들을 어사또에게 내밀었사옵니다. 어사또는 그 문서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더이다. 좋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하도다. 최 부자를 당장 잡아가거라. 안 됩니다. 안 돼. 이건 음모요. 음모라고. 최 부자가 발버둥을 쳤으나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결박하였사옵니다. 이천석, 그대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였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악당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요. 감사하옵니다, 어사또.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시오. 제 아내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하시오. 천석은 즉시 말을 타고 옥녀봉으로 달려갔사옵니다. 암자에 도착하니 아내 버들이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더이다. 부인, 우리 아들. 천석은 아내와 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부인, 모든 것이 끝났소.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서방님, 서방님의 지혜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아났나이다. 며칠 후 천석은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였더이다. 이천석 나리 축하드립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최 부자 같은 악당을 물리치시다니.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천석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사옵니다. 오랜만에 다시 본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였더이다. 며칠 후 어사또가 다시 천석을 찾아왔사옵니다. 이천석, 그대의 공로를 인정하여 조정해서 상을 내리기로 하였소. 이 은자 100냥과 함께 그대를 이 고을의 훈장으로 임명하노라. 감사하옵니다, 어사또. 하오나 저는 다만 제 가족을 지키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선비의 자세이니라. 그리고 최 부자가 불법으로 탈취했던 재산들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소.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사옵니다. 최 부자에게 재산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것을 되찾게 된 것이옵니다. 그날 밤 천석과 버들이는 아이를 사이에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사옵니다. 여보, 그 매주 속에 황금을 숨기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들이가 물었사옵니다. 허허, 최 부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계획한 것이요. 매주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속을 비우고 보물을 숨기기에 딱 좋았지요.
게다가 매주는 귀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처럼 보이니 누구도 그 안에 보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요. 서방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니요, 부인. 당신이 나를 믿고 따라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만약 당신이 내 연기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절망했다면 이 모든 계획은 실패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아싸웁니다. 자진 몰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첫째, 진정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이옵니다. 천석과 버들이 부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기에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둘째, 지혜는 힘보다 강하다는 것이옵니다. 천석은 무력이 아닌 지혜로 악당을 물리쳤사옵니다. 매주 속에 보물을 숨긴 기발한 생각, 증거를 차근차근 모은 치밀함, 그리고 어사또를 끌어들인 전략.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승리였사옵니다. 셋째, 악은 반드시 망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이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결국 파멸하였고 선한 천석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사옵니다. 진양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옵니다. 천석은 아내를 내쫓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것이 아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사옵니다. 머드리는 남편을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가족을 구했사옵니다. 그리고 매주, 평범해 보이는 매주 속에 보물을 숨긴 천석의 지혜.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숨어 있는 법이옵니다. 세월이 흘러 천석과 버드리의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하였고 그들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하였다고 전해지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마을에는 지금도 이런 속담이 전해진다고 하옵니다. 매주 속에 보물 있다. 이 말은 곧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심과 지혜가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뜻이라 하옵니다. 에헤이 절시구.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천석처럼 지혜롭게, 버드리처럼 믿음 있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